여보세요? 응, 나야. 이제 안전해. 그 늙은 여우 완전히 의식 잃었어. 의사가 뭐래? 회복 가능성 희박하다고? 완벽하다. 이제 유산 정리만 하면 우리 계획 성공이야. 혼수 상태라고 생각하며 내 침대 바로 옆에서 나누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위가 제 딸의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며 겪은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12년간 이어진 삶의 드라마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망과 배신, 그리고 모성애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혜숙, 올해 72살입니다. 남편 덕분에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죠. 남편이 운영하던 철강 공장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는 딸 수진과 사위 재훈이 제 전부였어요. 우리 딸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사위 재훈도 겉으로는 정말 성실해 보였어요. 어머님께 효도하겠다며 항상 공손하게 굴었죠. 저는 그런 사위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제가 해주지 못했던 아들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같아 흐뭇했고요. 제게는 더없이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 익숙한 차였죠. 그런데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패닉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핸들을 돌려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그대로 교차로로 돌진했죠. 꽝! 귀청이 터질 듯한 충돌음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느껴지는 고통보다 더 강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아니, 정확히는 눈을 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귀는 살아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마치 마이크를 댄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언제 깨어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혼수 상태라고? 하지만 모든 게 들리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수진이와 재훈이 번갈아가며 간병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며 제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엄마, 빨리 깨어나세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런 딸이 안쓰러워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재훈도 처음에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꼭 회복하실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 간병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대본을 읽는 듯한 건조한 억양. 그 미묘한 차이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재훈만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 보여준 그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요. 계획대로 진행됐어. 브레이크 조작도 완벽했고 지금 완전히 의식 잃은 상태야. 의사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대. 이젠 유산만 정리하면 돼.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브레이크 조작? 제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걱정 마, 미나야. 이제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늙은 여우만 처리하면 수십억은 우리가 차지하는 거지. 미나라고? 수진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통화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 손끝,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아들처럼 아껴준 그 남자가 저를 죽이려 했고 제 딸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응, 나도 빨리 수진이랑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유산 정리가 끝날 때까지만. 전화를 끄는 재훈이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제 팔을 만졌어요. 섬뜩한 느낌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죽어줘야지, 어머님. 그래야 모두가 편해지잖아요. 그 속삭임은 제 귀에 마치 악마의 목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의 말대로 낯선 여자가 병실에 찾아왔어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나라고 해요. 재훈 오빠 친구예요. 친구라고? 어젯밤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군요. 재훈이가 어머님 소식을 들려줘서 병문안 왔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수진이가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에이, 뭐려. 재훈 오빠가 평소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요. 정말 자상하고 좋은 분이라고 했거든요. 듣고 있으니 역겨웠어요. 저 여자와 함께 제 딸을 속이고 저를 죽이려 했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제 안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미나가 떠난 후 재훈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피곤해 보여. 오늘은 내가 밤샘 간병할 테니 집에 가서 쉬어. 당신 몸도 생각해야지. 괜찮아, 같이 있을게. 엄마 옆에 있고 싶어. 아니야,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해. 집에서 푹 쉬고 내일 와.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하잖아. 결국 수진이는 재훈의 끈질긴 설득에 집으로 돌아갔고 병실에는 재훈만 남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나였어요. 다 갔지? 응, 수진이 보냈어. 당신 말대로 했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낮에 보여준 그 상냥한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거죠. 언제까지 이 늙은 것 때문에 기다려야 해? 빨리 정리하자. 나 솔직히 지쳤어. 조급해하지 마. 완전한 자연사로 보여야 해.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재훈이 제 생명 유지장치 쪽으로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 덮개를 여는 미세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산소 공급량을 조금씩 줄이면 돼. 아무도 모르게. 의사들은 단순 호흡 곤란으로 생각할 거야. 정말 괜찮겠어? 걱정 마. 내가 의료진들 스케줄 다 파악해뒀어. 지금 시간대엔 순찰 안 와. 재훈의 손길이 기계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쪼그라드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봐, 벌써 효과가 나타나네. 이대로 가면 내일 아침까지도 못 버틸 거야. 역시 내 남자야. 똑똑해. 이제 내가 사랑해줄게. 미나가 재훈에게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죽어가는 순간에 저들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절함이 극에 달했을 때 오른손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낮에는 수진이와 재훈이 함께 와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밤이 되면 재훈과 미나가 저를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했어요. 산소량을 줄이고 링거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는 베개로 숨을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죽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의식이 점점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마치 제 몸이 살려는 의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두 사람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이상해. 왜 안 죽지? 벌써 일주일째 산소량 줄이고 있는데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뭘 말하는 거야? 설마 약물이야. 내가 구해온 게 있어. 링거에 투여하면 심장마비로 보일 거야. 아주 희귀한 약이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야. 재훈이 작은 주사기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버텨도 약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테니까요. 재훈이 링거간에 주사기를 꽂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그만해.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님?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들었다. 너희들이 한 짓 모두 다. 뭘 들으셨다는 거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혼수 상태에서 환각을 보신 거예요. 하지만 미나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혼수 상태 환자의 증언이라뇨. 우습지 않아요? 그래, 미나 말이 맞아. 어머님이 혼수 상태에서 환각을 보신 거라고 하면 돼. 두 사람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제가 큰 소리로 딸을 불렀어요. 그 외침이 마치 신호라도 된 것처럼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진 뒤에는 경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손들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재훈과 미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들의 가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경찰이? 수진아, 너 언제부터 알았니? 제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고 직후부터 이상했어요. 재훈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척하는 게 오히려 수상했어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미나 씨와의 관계, 엄마 차 브레이크 조작 증거, 모든 걸 확보했어요. 엄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재훈과 미나가 안심하고 진실을 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병실에 몰래 녹음기도 설치했습니다. 경찰관이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실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함정을 준비한 겁니다. 재훈이 그제야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마가 씨였던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미나는 끝까지 뻔뻔스러웠어요. 후회 안 해.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이 나아. 어차피 이 더러운 세상 다 돈만 있으면 되잖아.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며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수진만 남았어요.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재훈을 잘못 봤어요. 엄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저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의 품에 안겨 진정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재훈은 살인미수와 사기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고 미나는 공범으로 8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회복되어 수진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밝은 모습을 찾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전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직접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볼게.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의식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끝까지 저를 믿고 진실을 찾으려 했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내는 관계라는 것을요. 인생 미담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직감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교훈이 되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인생 미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